빗속의 만남. 퇴근길 회색빛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도심의 불빛을 번지게 했어요. 미나는 축축하게 젖은 어깨를 움츠리며 작은 편의점 불빛 아래로 걸어가고 있었죠. 오늘도 하루 종일 보고서와 숫자에 시달리다 겨우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두꺼운 영수증 몇 장뿐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인도 끝에서 낯선 그림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미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낡은 담요 아래에서 구겨진 신문지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안엔 초라한 노인이 비에 젖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나도 여유가 없는데 혹시 위험한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곧 무릎을 꿇고 자신의 우산을 노인 위로 기울였죠. 일어나 보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요. 따뜻한 데서 좀 쉬세요. 노인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얼굴 위로 주름이 깊게 파였지만 그 눈빛엔 묘한 슬픔이 비쳤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온기가 피부에 스며들었어요. 미나는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따뜻한 호빵과 커피 한 잔을 사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요? 그냥요, 저도 추워서요. 서로 좀 따뜻해지면 좋잖아요.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호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미나는 계산대 옆자리에 앉아 젖은 머리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쩐지 세상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죠. 세상엔 아직도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그 말에 미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늘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죠. 그녀는 노인에게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저는 금방 집에 가니까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름이 정민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이름을 마음에 새기듯 되뇌었어요. 미나 참 좋은 이름이네요. 그날 밤 미나는 젖은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사람 도운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그 우산 하나가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회사 앞에 페라리.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어제 내리던 비는 흔적도 없이 그쳤고 거리는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미나는 평소처럼 검정 슬랙스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늦지 않으려 조심스레 뛰어가던 그때 회사 정문 앞에 선 붉은 페라리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색 도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고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저거 회사 대표님 차 아니야? 아니, 번호판이 달라요. 처음 보는 차인데? 미나도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리고 정장 차림의 한 노인이 내렸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정했고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 미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확실히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도 단정히 다듬어져 있었고 구겨진 옷 대신 맞춤 양복을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제 그 노인 맞지 않아? 진짜? 어떻게 하루 만에 저렇게 바뀌지? 혹시 미나 씨가 연관된 거야?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 팀장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가와 미나를 곁눈질했습니다. 미나 씨, 요즘 좋은 일 있나 봐요? 갑자기 고급 손님도 생기고. 그의 말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미나는 억울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그냥 제가 어제 잠깐 도와드린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노인은 직원들의 시선 사이로 천천히 걸어와 정문 앞에 서 있는 미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정민아 씨. 모두가 놀란 듯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말투엔 위험이 있었고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어요. 미나는 당황한 얼굴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해? 어제 우산 돌려주러 왔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어젯밤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잤소. 고마워요. 미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제 괜찮소. 그런데 노인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아직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나 모르겠네. 그 말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이 굳었고 직원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페라리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인사만 하러 왔소. 다시 볼 날이 있을 거요. 그가 떠나자 회사 앞은 이상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의심했죠. 미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붉은 페라리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차창 위를 스치며 반짝였어요. 그 순간 미나의 마음속 어딘가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어제의 따뜻함이 오늘은 의심이 되어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과 냉대. 오전 10시 사무실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 커피 머신 앞에 사람들이 모여 속삭이고 있었죠. 미나가 들어서자 낮은 목소리들이 순간 멎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조용히 자리로 향했습니다. 들었어? 어제 그 페라리 미나 씨랑 관련 있다던데? 진짜? 재벌 아들 아니야? 회사 앞에서 이름까지 부르잖아. 그냥 아는 사이겠어? 속삭임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미나의 책상 위엔 출근하자마자 서류가 쌓였고 김 팀장의 표정은 냉랭했어요. 미나 씨, 어제 그 손님 무슨 관계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냥 도와드린 분이에요. 도운 사람이 페라리 타고 찾아올 정도면 꽤 특별한 도움 아닌가요? 그의 말에는 뚜렷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힐끔힐끔 그녀를 바라봤죠. 미나는 억울했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내가 한 건 그냥 작은 선이었는데.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커서가 떠다니는 화면의 깜빡임만이 묘하게 신경을 긁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도 시선은 따갑게 따라왔습니다. 역시 세상은 돈이야. 우리도 길에서 한 번쯤 누굴 도와볼까? 누군가의 농담이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미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로 옮겨 앉아 커피를 마셨죠. 유리창 너머로는 어제 봤던 붉은 페라리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 빛깔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김 팀장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일에 집중해 주시죠. 특히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곤란합니다. 그 말에 시선이 한꺼번에 미나에게 향했습니다. 미나는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문제지.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퇴근 무렵 혼자 남은 사무실은 정적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선의도 때로는 죄가 되는구나.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박상길.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호의도 감사도 버거웠거든요. 창밖에는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고 슬펐습니다. 미나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시 찾아온 노인. 다음 날 오후 비가 그친 하늘은 다시 흐리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리에 돌아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팀원들의 대화는 여전히 어딘가 날카롭고 웃음은 얇게 깔린 가식 같았죠. 요즘은 길거리 사람 하나 도와도 인생이 바뀌는구나. 누군가의 농담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미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직원들이 창문 쪽으로 몰려들며 수군거렸죠. 또 왔다. 어제 그분. 진짜야? 이번엔 정장에 꽃까지 꽂고 오셨다던데? 미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로비로 향했어요. 유리문 너머 어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정한 모습이었죠. 은색 머리카락은 깔끔히 넘겨져 있었고 회색 양복에 코사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미소가 있었지만 어딘가 진지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정민아 씨. 그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미나는 얼떨결에 다가가 물었어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어제 돌려드린 우산 말고 오늘은 고마움을 전하러 왔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늘 들고 다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마음의 표시예요. 미나는 당황스러웠어요. 저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받으시오. 나한텐 이제 시간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봐, 진짜 둘이 뭐 있는 거야. 역시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었네. 김 팀장이 팔짱을 낀 채 냉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긴 업무 중인 곳입니다. 사적인 일은 밖에서 하시죠. 사적인 일이라.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힘이 있었죠. 젊은 양반, 사람 사이의 진심이 사적인 겁니까? 그 말에 공기가 싸늘하게 멈췄습니다. 김 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고 미나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이런 의도 아니었어요. 노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세상은 오해로 돌아가지만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오. 그가 떠나자 로비에는 묘한 정적이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미나를 의심했죠. 하지만 미나의 마음속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감사와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온 미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분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멀리서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로비 유리문 위로 스며들며 잠시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미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심이라면 나도 언젠간 알게 되겠죠. 그녀는 펜을 가방 속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 그 노인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익숙하고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미나의 자취방 안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시선과 오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책상 위에 놓인 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몸통에 은빛이 도는 단정한 펜. 그녀는 조심스럽게 펜을 쥐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사람일까? 미나는 무심코 TV를 켰습니다. 밤 9시 뉴스가 막 시작되던 때였죠.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한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박상길 씨,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노숙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간 화면 속 인물의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미나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의 얼굴 바로 어제 자신이 도와준 그 노인이었어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10여 년 전 가족과의 갈등 끝에 모든 지분을 내주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현재 그룹의 경영을 이어받았으며 박 씨는 이후 행방이 끊겼다고 전해졌습니다. 미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준 분이 그런 사람이라니. 화면이 바뀌며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말했죠. 당시 박 부사장은 사람이 가진 건 결국 마음뿐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미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작은 방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녀의 마음 한편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는 경외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죠. 왜 그런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을까?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박상길. 미나는 망설이다가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민아 씨, 아직 안 주무셨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예, 뉴스를 봤어요. 그게 정말 선생님 이야기인가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속엔 어떤 무게가 있었죠. 세상이 내게서 가진 걸 다 가져가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아직은 가진 거라 믿었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면 공원에서 봬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미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고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며 희미한 불빛을 일그러뜨렸죠. 세상은 가진 자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음 하나였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 펜을 다시 들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그 은빛 펜 끝에 작은 글씨로 P, S, K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상길의 약자였죠. 미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쩐지 이 펜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지난 시간과 마음을 대신하는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원의 진심. 다음 날 오후 공원은 늦가을 햇살로 가득했어요.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빛이 따뜻했죠. 미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가방 안엔 아직도 어제의 그 펜이 들어 있었어요. 잠시 후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상길 씨는 평소보다 더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회색 코트, 검은 중절모, 그리고 늘 그렇듯 잔잔한 미소. 기다리셨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벤치 양쪽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비둘기들이 느릿하게 걸어 다녔죠. 박 씨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 씨, 세상은 이상하지 않아요? 돈이 많을 땐 사람들이 몰려오고 없어지면 그만큼 사라지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쪽 어딘가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도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처럼요. 노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난 오랫동안 사람을 믿지 못했소. 하지만 당신 덕분에 누군가를 다시 믿어도 괜찮겠단 생각이 들었소. 그의 시선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죠. 박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미련을 버렸던 이유는 가진 걸 다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그걸 봤기 때문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를 보고 깨달았소. 사람의 마음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미나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만지작거렸죠.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마음을 당신처럼 선한 이에게 나누고 싶소. 저는 그런 말씀 들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마음이 만드는 거요. 그날 비 오는 골목에서 우산을 씌워줬을 때 이미 증명했잖소. 미나는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그의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고 주름 사이로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선생님, 저도 언젠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말에 둘 다 웃었습니다. 공원 벤치 위로 가을 낙엽이 떨어졌고 그 잎사귀들이 바람에 실려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지만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선 속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아요. 그래요. 오늘따라 유난히 평온하오. 그들은 그렇게 한동안 말을 잇고 그저 가을 하늘 아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미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불안했죠. 전날 공원에서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 그 말이 왠지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거든요. 출근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박상길.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혹시 정민아 씨 맞으시죠? 박상길 어르신이 방금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순간 미나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지하철 소음이 멀게 느껴졌고 귀 안에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
희미한 약 냄새와 기계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침대 곁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죠. 혹시 박상길 선생님 가족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최현우라고 합니다. 그의 말에 미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단어 페라리. 회사의 앞에 섰던 바로 그 붉은 차, 그 차의 주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계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며칠 전부터 조금 알고 지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민아 씨에게 고맙다였습니다. 미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은 괜찮으신가요?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지병이 있으셨지만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약으로 낫지 않는다며 늘 고집을 부리셨죠. 미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박상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그 손끝에는 수많은 세월이 묻어 있었죠. 선생님 저예요. 미나요. 기억하시죠? 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세상은 결국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조금은 알게 됐어요. 어떤 뜻이었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어놓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요. 현우는 한참 동안 미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 아버지가 들으셨다면 좋아하셨을 겁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아버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우는 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고 미나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기계음이 점점 불규칙해지더니 어느 순간 삑하는 기능만이 남았습니다. 미나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죠. 그 순간 창밖으로 햇살 한 줄기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상길 씨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마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듯 했죠. 잠시 후 현우가 미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날 도와준 이에게가 아니라 선한 마음을 이어갈 사람에게 남기라. 그분이 그 사람을 미나 씨라 하셨습니다. 미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실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낙엽이 한 장 유리창을 스치며 내려왔죠.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저는 그 마음 잊지 않을게요. 마지막 선물. 한 달 후 겨울의 문턱이 다가왔습니다. 도시의 나무들은 모두 잎을 떨어뜨렸고 차가운 바람이 골목길마다 스며들었어요. 미나는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상길 씨의 49제가 있는 날이었죠. 작은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절을 마치고 미나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죠. 봉투 겉엔 낯익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아 씨에게.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반짝이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나 씨,
세상은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진정한 부는 나눌 수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당신이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길 바랍니다. 박상길 드림. 편지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 재단 설립 계좌, 모든 절차 완료. 미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엔 슬픔보다 감사가 담겨 있었죠. 선생님, 결국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사셨군요. 현우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사람이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박상길 씨의 뜻을 이어받아 작은 장학재단 따뜻한 손을 세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거리에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눠주었죠. 재단의 첫 번째 기부 행사는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는 골목길,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박상길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혼잣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날의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바깥에선 아이들이 눈을 던지며 웃고 있었어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세상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펜으로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장은 박상길 씨의 마지막 유언이자 미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송이 한 조각이 유리창에 내려앉고 햇살이 그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요.